내 안의 능력을 맥스로 발휘하라. 안녕하세요. 키스토리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계사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많은 생각 들었을 거야. 어떤 생각? 아이쿠야, 문제가 그치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고요. 지금 공부 내공이 다들 많이 지금 쌓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딱 뭐야? 뭔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딱 뭐야? 아이쿠야, 정답이 손들고 있네? 바로 정답.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번에 구성되었던 거 아실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맞아. 수능 가기 전에 이거 딱 보면 좋겠다는 내용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쌤이랑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뭐예요? 그치, 50점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왜? 자, 우리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 그치?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4대 문명에서 한 문제 항상 나오죠. 자, 보게 되면 이집트 문명 관련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아시아 파트 관련된 게 2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바스 왕조하고 오스만 제국 관련된 게 나왔다라고 지금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도사 관련된 것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우리아 왕조 관련된 거, 그치, 초창기 얘기가 나왔고요. 나중에 뒤로 가시게 되면은 이쪽 뒤쪽에서 지금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포이한테 또 나왔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거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산킨 코타이 제도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파트를 보완해야 되는지 잘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많은 친구들이 취약한 파트고 굉장히 함정을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 같이 더불어서 중국사. 자, 쌤이 뭐라고요? 세계사 파트의 동양 파트가 점점 뭐야? 그치? 특히 올해는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중국사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 그럼 앞에서만 3문제가 나왔어. 당나라 관련된 거랑 남송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그치? 전성기를 갖고 왔던 아주 다양한 황제가 있잖아. 그럼 쌤이 요거에서 강정을 6령 먹었다. 강희제, 옹정제, 그 다음에 누구? 걸륭제까지 해서 각각 요 3명은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쪽 넘어가시게 되면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서 그치 19세기 당시 때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국공합작 관련된 거에서 딱 중국이 이렇게 5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뭐야? 그치? 나머지는 다 서양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 쌤이 항상 세계사에서 이 서양사 파트가 굉장히 뭐예요? 가장 꽃 같은 문제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딱 봤을 때 함정으로 나온다라면 우리 친구들이 취약한 게 오히려 이 뒤에 파트인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봤을 때 내가 어디가 잘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취약한지 잘 체크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 이 폴더 있죠? 여기 4번째 챕터 안에서만 6문제가 나왔거든. 자, 로마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쌤이랑 1차 대전 아니지? 미안.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이랑 깜놀했어. 그 다음에 제4차 십자군 전쟁 있지? 그 2개를 구분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 거 나오고 있고요. 종교 개혁하게 되면 16세기에 스타트했던, 그치? 루터 떠올리셔야지.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절대 왕정 관련된 거는, 그치? 표트르 대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혁명 파트도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요, 자, 이번에 프랑스 혁명 관련된 것만 나왔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민족주의, 자유주의 흐름이 막 나오는 부분 기억하시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통일 부분, 민족주의 했을 때 이 독일 통일 관련된 거, 그 부분이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아까 보지 않았던 것들, 현대사 파트에서 이제 소련의 스탈린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나왔어요. 그렇죠? 1차랑 2차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 변화 물결은요, 쌤이 카슈미르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왜? 현재까지도 지금 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그쵸? 20번에서 딱, 그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신선하다라고 여러분 느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세계사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고 그치 분석하고 가실 수가 있으셔야 돼. 자, 그럼 우리 이투스 친구들이 어떤 문항에서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보고 가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전체 문항 해설할 거기 때문에
자, 12번 보시게 되면은 그 세포의 항쟁. 여러분이 세포의 항쟁만 보면 약간 손을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앞에 비해서 뒤에 파트는, 그쵸? 19, 20세기는 어렵다라는 약간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의 결과를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이따 쌤이랑 이 사건에 대한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게 십자군 전쟁 관련된 거거든? 근데 딱 여러분이 당황했던 게 뭐냐? 지문에서는요, 제4차 십자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밑줄은 뭐야? 그냥 십자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부터 시기 잡고 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4차만 주목했으면 이거 13세기인데 왜 정답이 12세기야? 이렇게 해서 시기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수 있어. 근데 항상 쌤이 말하는 게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는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화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게 되면은, 자, 스탈린 나왔어. 그쵸? 그럼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뭐 했었는데? 그쵸? 국가 독재도 심각해졌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왕정 쪽은 꼭 한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동유럽이냐, 서유럽이냐, 각각 유럽 안에서, 그치?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지 주요했던 아주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싹 다 외워주셔야죠.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치? 자, 그 다음에 혁명 파트 하게 되면 사실 쌤이 이것도 엄청 어렵게 내자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로베스피에르 관련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했다가 이번에 문제가 약간 러프하게 나왔거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묶어서 프랑스 혁명이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너그럽게 마음먹어서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이 다 뭐예요? 다 맞춰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기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 뭐 이런 거는 문제 잘못 읽으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수능장에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도 내가 50점 만점을 맞았어야 됐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고요. 쌤이랑 한번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빈틈이 뚫리는지 같이 한번 전체 문항 살펴보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쌤이 뭐예요? 말을 조금 빨리 스피드업 할 거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해설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겨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조금만 더 보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4대 문명 문제가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죠. 보니까 파피루스, 쌤이 페이퍼 이거의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자, 그 다음에 파라오, 쿠프 나왔습니다. 왜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바로 기자 스핑크스 아니고 피라미드. 어떻게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왜 우리 피디님 안 끊어주세요? 어쨌든 쌤이 원래 말실수한 할 때마다 끊어주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피디님이 안 끊어주시네. 그래 그냥 가자. 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기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 관련된 건데 자, 그거를 만들었던,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 쿠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로 가셔야 돼? 그치, 사자에서 해서 이집트 관련된 문명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위치 한번 보고 가시고요. 홍해바다 건너 그럼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에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오랫동안 왕국이 유지가 되었다. 통일왕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된 거 봤으니까 나머지 오답 볼게요. 지구라트 나왔어요, 얘들아. 그치? 그럼 요거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보고 가면 되고요. 자, 모헨조다로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도거든? 인더스강, 겐지스강이야. 그럼 이쪽 중심으로 발전했던 인더스 문명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라고 해서 계획도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지? 자, 이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남았어? 중국 남았죠? 그럼 중국의 상왕조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바로 가볼게. 자, 2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중국 관련된 거에서 요게 당나라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었던 게 요 문제죠. 자, 보게 되면 우리 양염도 사실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사의 난 이후에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안황충 쌤이랑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 그치? 자, 당나라가 618년에 등장해서 907년까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근데 쌤 이거 7, 8, 9, 10세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각각 사건이 터집니다. 자, 8세기에 터졌던 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이다. 여러분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녹산, 사사명,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중심으로 있었던 반란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8년 동안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안녹산 얼굴 한번 다시 보고 가시고 이때가 당, 태종, 고종, 현종 이렇게 배웠었지. 그러면은 현종 당시 때 누구야? 며느리였던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치 잘 하다가 이렇게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가 안사의 난 스타트라고 했었고요. 자, 8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전쟁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해서 당나라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원래 있었던 게 뭐였어? 부병제, 균전제, 조용조였거든. 싹 다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균등 과세였는데 안사의 난 이후에 쌤이랑 어떻게 배웠어? 차등 과세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잖아. 그치? 그 파트 가셔야 돼. 자, 그 내용 나오면서 보니까 조용조 제도가 아니라 이제 뭐야? 차등 과세하는데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했다. 이게 바로 뭐다? 2번 매긴다. 양세법이에요. 그치? 차등 과세 바뀐 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딱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고요. 자, 그럼 당나라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사의 난. 그럼 9세기는 뭐야? 황소 나와야지. 그 다음에 10세기면 그치, 907년에서 주전주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멸망하는 내용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7, 8, 9, 10세기. 8, 9, 10 쇠퇴.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하게 되면 동돌고를 복속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바로 태종 당시 때 했었던 사건인 거지. 그래서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가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볼게. 수시력을 제작했다. 나오고 있죠? 그 원곽수경. 역법 나왔던 거고. 자,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파묻었다. 나왔지? 그럼 뭐야? 그쵸. 진시 황제 당시 때 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BC 3세기경.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 중정관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9개 품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요게 나오게 되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시행이 됩니다. 자, 실시했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폐지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거를 폐지하고 과거제 시행되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건 나왔어. 서역에 파견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예요? 한 무제 때예요. BC 139. 그쵸? 와, 흉노가 내려오니까 대월지에 파견했다. 이렇게 우리가 갔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동양사 다시 한번 우리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가시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봐도 중국스러워. 그치?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 네르친스크라는 단어가 보여요. 여기에 도착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뭔가 지금 회담을 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황제 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우리가 중국이라고는 적었지만 현재는 뭐야?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했었던 뭐로 가셔야 돼요? 그치? 1689년에 러시아의 네르친스크라는 곳에 모여서 했던 회약이야. 회담.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청나라 강희제가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강희제가 또 했던 게 바로 3번의 난을, 그치? 자, 이게 발생했을 때 진압했던 걸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3번 하게 되면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럼 명나라 장수였던 자들이 그쵸? 탁 명을 배신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들이 이렇게 베이징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치제 당시 때 기억하실 거야. 자, 그래서 3번에 난 하게 되면 요거 17세기 강희제 당시 때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1673에서 1681년 요거 기억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1673년에 3번에 난이 나왔고 요거를 이렇게 이 당시 때 진압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사건 강희제고요. 나머지도 한번 오다 같이 봐볼게요. 자,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그럼 청나라 옹정제. 그 다음에 이갑제 마련되었다. 그럼 명나라 누구? 태조 홍무제. 자, 그 다음에 자금성 건설했다. 그럼 명나라 영락제. 그치? 15세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누구지? 쌤이랑 키워드에서 굉장히 사료까지 꼼꼼하게 했습니다. 걸륭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가시게 되면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제국에서 그리스도, 유대, 아르메니아인들이 각각 뭐예요? 자신의 법과 관습에 따라 살아간대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 어떤 왕국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너 왜 나랑 달라? 이렇게 해서 막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각각이 믿는 그 어떤 종교나 그런 문화를 다 관용 정책했다. 다 수용했다.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관용했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 단서가 바로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술탄 메흐메트 하면 우리가 뭐로 갔어? 오스만 제국 갔잖아. 그래서 이 사람 하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싹 다 점령하게 되면서 그치 그거 바로 이스탄불로 이름 바꿨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 부분까지 보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걸 싹 다 인정해주고 뭐 교섭했다 이런 내용 통해서 그냥 오스만 제국 깔끔하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야, 인두세만 납부하게 되면 그치 다른 종교 이런 걸 싹 다 인정해줬다. 우리가 밀레트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니체리까지 배웠습니다. 저 크리스트교 종교를 갖고 있는 그치 준수한 그치 청소년들 다 데리고 와서 뭐예요? 그쵸 다 이슬람화 시켜서 술탄의 친히 부대로 만들었다. 기억하시지? 그거라고 보면 돼요. 자, 다른 오답도 보고 갈게요. 사마르칸트 수도가 나왔어. 그럼 뭐야? 티무사마, 티무르. 우리 14, 16세기 이렇게 배웠었고 그 다음에 아프간족 침입으로 쇠퇴했대. 그럼 이것도 아셔야지. 뭐야? 얘는 사파비예요. 이스마일 1세 막 떠올라야지. 자, 그럼 요거는 16에서 18세기라고 배웠었고요. 자, 18세기 경에 자 아프간족 침입으로 쇠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왕의 눈, 왕의 길. 그치? 이런 게 싹 다 나오면 뭐로 가셔야 돼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당시 때로 갈 수 있으셔야죠. 수사에서 사르디스 연결시켰다. 그죠? 킹스웨이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게 되면 셀즈크 튀르크한테 술탄 칭호를 부여했다야. 그치? 그럼 얘네가 당시 누가 힘들었는데? 아바스 왕조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예요? 바그다드로 입성하게 딱 되면서 아바스 왕조를 도와주게 되잖아. 그래서 고마워 하고서 술탄 칭호를 줬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5번에서 또 이어서 간다. 누구를? 얘를. 이렇게 갑니다. 그치? 자, 가볼게요. 자, 보니까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면 되는데 몽골군이 도시에 들이닥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몽골 하게 되면 칭기스칸 배웠지? 자, 칭기스칸 13세기 초 쿠릴타이에서 그죠? 태무친, 자, 쇠로 만든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배웠었어. 자,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때인데 보니까 몽골군에 협력했던 시아파가 나왔어요. 시아파 재상 이븐 알카미의 집에 피신한 자. 그 다음에 안전을 산 일부 상인들은 살아남았다.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 바그다드는 문명화된 도시였으나 이제 소수의 사람만 남고서 결국 뭐가 되었다? 끝이 나버렸다. 쌤이랑 키워드 강에서 더 우리 심각하게 뭐예요? 더 막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깊하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아바스 왕조잖아. 아바스 왕조 하게 되면은 750에서 1258년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 그럼 8, 9, 10, 11, 12, 13세기 딱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 13세기 당시 때 그치 몽골 훌라구 에 의해서 1258년에 싹 다 끝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라고 했던 지문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 다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 관련된 우리 스펙트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바스 왕조 하면 요 빨간색 스펙트럼이거든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 있던 그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다마스쿠스 나오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여기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카이로니까 여기가 바로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이겠다. 그치? 여기까지 싹 다 먹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먹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아바스 왕조고요. 쌤이 연도 이제 외워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750에서 1258년. 누구한테? 몽골 훌라구한테.
그치?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하게 되면은 아빠가 싸웠던 전투가 있어요. 누구랑? 아빠가 또 단 걸 많이 사줘가지고 내가 배탈 났어.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파트잖아. 그치? 751년 전투고요. 누가 이겼어?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게 바로 정답이었고 오답 같이 볼게. 자, 페르세폴리스가 나왔다 얘들아. 자, 이거 하게 되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당시 때고요. 자, 요 당시 때 수도였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가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어. 그럼 아까 위치가 어디예요? 자, 수도 크테시폰 중심을 이렇게 있었던, 그치? 원래는 파르티아였는데 파르티아를 그치 기원 후 3세기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싹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 경까지 있었던 국가, 왕조예요. 근데 이 왕조를 정복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651년에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정통 칼리프 이슬람한테. 그치? 그 부분까지 보고 가셔야 돼. 이거 선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군관구제 둔전병제 실시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요거는 비잔티움 제국 가셔야 되고 조금 더 딥하게 가게 되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예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우마다마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우마이야 왕조지. 얘네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7세기 여기 확장하고 나중에 8세기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간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원래 여기 서아시아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모양이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잘 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가게 되면 자, 여기서 가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지. 자, 보니까 여기에서 대놓고 회자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 그치?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했다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이거 뭐로 갈 수 있어야 돼? 맞아. 우리가 배웠던 남송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쓱 보니까 자, 이 가가 이만 항저우를 황제 임시 거처로 여기고 예수도의 카이펑을 되찾고자 했다 나오고 있죠. 이 예수도 뭐 말하는 거야? 북송 당시 때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부 삼아서 여러분들 쌤이 지도 갖고 왔나? 갖고 왔네. 자, 보면서 한 번만 우리 정리하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나라가 나오고 있죠. 그럼 거란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뭐로 보고 갈 수 있어요? 얘네가 916년에 등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해요? 1125년에 자, 금과 송이 탁 손을 잡고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때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지도가 나오게 되면 아, 얘는 10에서 12세기경 당시겠구나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배웠던 게 송나라 때는 카이펑이 수도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당시 때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겠지. 그쵸? 자, 보시게 되면 금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금나라가 우리가 여진족이다라고 배웠던 것도 한 번 더 보고 가시고요. 자,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1115, 1234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해. 그치? 자, 그럼 이게 딱 12세기인 거잖아. 그러면 12세기 경 당시 때 원래 쟤네가 이렇게 둘이 합작해서 저거 없앴단 말이야. 자, 그리고서 금나라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야, 송나라 너 왜 약속하는 세패 안 갖다 바쳐? 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를 딱 치기 시작해. 그래서 북송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기억하시죠? 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정강의 변이다 라고 배웠던 중간의 사건이야. 북송의 황제 흠종휘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동생 조구가 밑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만 항저우 수도에 있었던 남송이라고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강의 변의 요 마지막 숫자를 통해서 북송 날라갔어. 북송 멸망이고요. 그 다음 뭐 배웠습니까? 이때가 뭐야? 남송 시작이다. 그치?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이 금나라가 왜 1, 2, 3, 4에 멸망해요? 13세기지? 누가 등장해? 몽골이야. 그치? 몽골이 여기 싹 다 먹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 해서 한번 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남송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 남송이 1279에 멸망합니다. 요것도 딱 13세기예요.
왜 13세기 누구라고? 몽골이잖아. 그쵸? 그럼 칭기스칸의 손자가 누구였어? 바로 쿠빌라이 칸이었어요. 그렇죠? 쿠빌라이 칸 중심으로 남송 멸망시켰다. 그래서 몽골에 의해서 멸망한 게 남송이다. 이렇게 가면 맞겠지. 그치? 자, 그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오답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은 정화의 함대가 나왔죠? 그럼 명나라예요. 근데 쌤이 올해 연계 교재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 우리 사료 분석 키워드에서 했죠? 명나라 영락제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선덕제 때도 한번 파견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자, 공부 삼아서 연도 보게 되면 15세기 때 정화의 항해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부분까지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게 되면 남월을 정복했다. 남비시 정복당한 거야. 그럼 이거는 한참 앞으로 가셔야 돼요. 한무제 당시 때입니다. BC 111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4번 가면 공행이 나왔어요. 자, 공행, 광저우에서만 서양하고 그치 교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청나라 당시 때 18세기예요. 그치? 1757년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게 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가 나왔어요, 얘들아. 고구려는 668년 7세기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의 스토리로 가셔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거는요, 고구려 침략했다. 그럼 보통 나오는 정답이 수나라 아니면 당나라예요. 자, 수나라는 612년에 살수대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자, 개념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단순 해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선지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챙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내가 바로 안 튀어나오는 게 있다? 그럼 그 부분이 지금 구멍이 뚫린 거니까 거길 보완하셔야 돼. 오케이? 자, 7번 가볼게요. 자, 이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쌤이 역대 기출문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교육과정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자 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독일인 의사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나오게 되면 진짜 많이 나왔던 유형이 뭐예요? 이때 시대가 뭐냐? 에도 막부 시대다 나왔었거든.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막부 시대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나가사키에 조성되어 있던 인공섬 대지마가 나왔어. 그치? 자, 그러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 에도 막부 하면 몇 세기에 등장해요? 바로 나와야지. 17세기야. 그러면 1603년이야.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시기까지 존재했단 말이야. 쌤이 그래서 에도 막부하고 메이지 정부 잘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원래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 거점 탁 해가지고 일본하고 막 교육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1639년 되면 그러니까 17세기죠. 이때 가게 되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선교 문제 때문에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때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1641년 되면은 여기 인공섬 대지마 있잖아. 여기에 네덜란드 상관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 문제 그런 거 안 해. 선교 안 할 거고 그냥 우리는 경제적 이익만 나누는 교역만 하자.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17세기 당시 사건이라는 거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도 막부가 맞다. 확인하고 갔고요. 자, 여기서 항상 나오는 정답 산킨 코타이 제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무들 경연으로 왔다 갔다 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지. 자, 나머지 오답 같이 한번 봐볼게. 자, 다이카 개신 하게 되면 645년. 보통 7세기 중엽으로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야마토 정권 당시 때예요. 그죠? 당나라 유학 갔었던 그치 도당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천황 중심으로 우리도 한번 중앙집권 해보자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가만무역을 했다. 탁 맞춰보는 거, 반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치? 자,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쌤이랑 요거 15에서 16세기 중엽 동안 진행된 게 바로 가만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또 뭘 배웠냐면 무로마치 막부가 아시카가 다카우지 할아버지야. 그 다음에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해서 우리가 요시미스 때 3대 쇼군인데 이 사람이 뭐야? 남북조 나눠져 있던 그것을 통일한다. 그게 바로 1392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명나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중국 사람들이 포로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막 왔더라고. 내가 다시 돌려줄게. 사람들이 배 타고 왔다 표류했더라.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았던 명나라가 그래, 너 되게 충성스럽구나. 나 너랑 그치 가만부역할래. 반 딱 맞춰보는 거 있지?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02년도에 영락제가 명나라 황제를 즉위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영락제, 그 다음에 요시미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했잖아요. 그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와쿠라 사절단 나왔어요. 요거는 자 1871년부터이기 때문에 19세기 사건이에요. 왜 정답이 안 돼? 이건 해동학부고, 그치? 이건 뭐예요? 메이지 정부예요. 그치? 그렇게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예요. 1185년, 그러니까 12세기. 당시 때로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이 그냥 공부 삼아서 우리 했던 다람 요거 키워드 갖고 와가지고 에도막부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주요 키워드는 아니었었고요. 자, 나가사키, 대지마, 네덜란드 요걸 갖고서 딱 먼저 도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린 공부 많이 쌓였으니까 쌤이 그냥 요거까지 보고 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 바로 8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8번이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춰주셔야 되거든? 근데 뭐야? 오답률 문항 4위로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맞춘다는 마음으로 다 다시 정리하셔야 돼. 오케이? 자, 각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는데 자, 스웨덴 군대를 몰아냈어. 이거 하면 누구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요새 도시를 건설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단서가 나왔어. 내 이름을 본따서 그치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겠다라고 했던 피터. 러시아의 누구예요? 표트르 대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뭐 했어? 서유럽 문화 싹 다 갖고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잖아. 그치? 그래, 여러분이 뭘 틀렸을까? 같이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가? 막 괜히 막 너무 가지치기가 많이 돼서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항상 개념, 그 뿌리 있지? 그 뼈대를 공부를 잘 하시다 보면 어떤 함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서는 무조건 개념이야. 자, 그럼 우리 오답을 한번 볼게요. 자,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일단 영국 왕이 나와야지. 그죠? 그럼 헨리 8세 때 수장법이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자베스 몇 세? 1세. 1559년. 통일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야?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치? 그래서 그거는 영국 얘기였고 너무 달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레판토 해전 나왔거든, 얘들아. 레판토 해전 하게 되면 누구 나와야 돼요? 펠리페 2세 나와야지. 에스파냐.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번 오스트리아로부터 자 슐레지엔을 차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프로이센의 누구예요? 프리드리 2세입니다. 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우리 다 배웠잖아. 그치?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상업이 중요해라고 얘기했던 사람. 자, 프랑스로 가셔야 되겠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요게 보였으면은 요거 탈락시키고 몇 번 했는지 쌤 궁금하다. 혹시 이거 틀린 친구들 한번 몇 번 했는지 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딱딱딱 이건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볼게. 자, 9번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왕조가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뭐예요? 아, 인도 문제 나왔다. 그치? 자, 자비로운 읽기도 어려워. 삐아다시왕, 그치? 삐아다시왕. 이런 건 필수 암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요 사람이 칙령을 새기도록 하는데 나의 영토 안에 제물로 바치기에 생명 있는 거, 그치? 죽이면 안 돼. 살생하면 안 돼. 자, 이전에는 막 블라블라 도살을 했어. 근데 이제는 뭐야? 도살 많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칙령 보니까 요 삐아다시 왕은 가의 최대 영역을 확보했었던 누구라고 나와요? 아유, 바로 나왔네. 아소카 왕이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 했던 거 기억나? 그쵸? 마오리 왕조의 누구예요? 아소카 왕, 3대 왕으로 했던 거 기억나?
그쵸? 자,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칼린가 전투에서 그렇게 많이 막 사람 죽이고 하다가 나중에 뭐야? 불교에 교의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요? 귀의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불살생하지 말자. 칙령을 놔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 사르나트 석주 같은 것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산치대탑. 부처의 생애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배웠었지? 자, 이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 정답 산치대탑. 그냥 세트 문제였단 말이야. 그치?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시크교가 출현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무굴 제국 관련된 얘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경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간다라 양식 나왔습니다.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쿠샨 왕조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카니슈카 왕 같이 떠올리자라고 했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쿠투브 미나르가 나왔거든요. 그럼 인도 쪽에 누가 왔어? 이슬람이 막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는 12세기 당시의 스토리인데요. 요거의 증거로서 13세기부터 무슨 왕조가 열려요? 델리 술탄 왕조. 인도에 이슬람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가면 칼리다사, 샤쿤탈라 다 암기죠? 우리가 쿠키를 마지막 뭐야? 굽자. 굽타 왕조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인도 문제 정리하고 가요. 자, 그 다음에 오답률 2위 문항. 바로 뭐야? 십자군 전쟁 문제가 나왔어. 쌤 생각에 여러분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왜 틀렸지? 라고 봤는데 그냥 문제를 한 번만 더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그냥 요것만 메모려서 위에 걸 제대로 안 읽었던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보게 되면 이 청동말은 원래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었는데 이곳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으로 옮겨진 거래. 왜 옮겨진지 알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인데 대놓고 나왔어. 이게 뭐야? 변질되었대. 변질되었대.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이슬람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르바누스 2세가 뭐해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막 성지 회복합시다. 막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호소하기 시작해. 1095라고 배웠죠. 자, 이거에 우리가 딱 입각해서 벌어진 게 바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이야. 그래서 1096년부터 해서 1099에 예루살렘 왕국이 딱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처음에는 목적이 맞았지만 뒤로 가게 되면서 세속적인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1차하고 쌤이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제4차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제4차 하게 되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당하게 되면서 뭐야? 자, 거기에서 우리가 라틴 제국이 수립된다고 배웠어요. 이때는 변질되었다라고 배웠죠? 자, 변질되었다라고 배웠었고요. 제4차 나옵니다. 자, 여기 점령하고 라틴 제국이 수립되었다. 여기 키워드는 베네치아 상인이 개입했다.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13세기잖아. 나 이거 외웠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떠올렸나 봐. 그쵸? 여기에 매몰돼 버린 거야. 여기에. 그쵸? 근데 여기 위에 밑줄이 어디 있어? 지워줄게. 성지 회복을 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변질되면서. 그렇죠? 만약에 제4차 십자군 전쟁이다 라고 하게 되면 13세기만 고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전쟁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보셔야 돼. 11세기 경부터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으로 스펙트럼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매몰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 오답률 문항 2위는 그치 그럴 수 있다 인정합니다. 실전에서만 그러지 말자.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 나와야죠. 보름스 협약입니다. 보름스 협약이 우리 1122년 12세기로 배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 11세기, 12세기, 13세기 계속되고 있죠? 들어가네요. 그쵸? 이렇게 정답 보고 가셨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나머지 오답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장미전쟁이야. 그럼 1455에서 우리가 1485라고 해서 그 앞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 1337, 1453, 100년 전쟁이 있어요.
자, 백년전쟁이 이때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된 거야? 그치? 프랑스가 이겼어. 잔다르크 중심으로 해서. 그럼 영국은 뭐야? 내부적으로 다시 어지러워져요. 왜? 두 가문이 싸웠거든. 랭커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장미, 붉은 장미랑 흰색 장미가 싸우게 되고요. 자, 그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나중에 튜더 왕가는 두 장미 색깔이 섞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자크리의 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 1358로 갔어요. 자, 자크리, 난 해가지고 요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자,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막 전쟁도 하고, 그치? 백년전쟁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농민 봉기 일어났던 거 봐주시면 돼요. 자, 베스트 팔렌조약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졌다. 기억하시죠? 1618에서 1648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마무리 전쟁이 바로 1648. 베스트 팔렌조약 체결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막 스위스, 막 네덜란드 독립 인정됐었고, 그 다음에 칼뱅파 인정됐던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나왔지? 그럼 비잔티움 제국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6세기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온 김에 지도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셀주크, 튀르크, 이슬람이 막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 전쟁이 터지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십자군 전쟁 속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바로 여기였다. 그렇죠? 자, 문제 풀다 보면 안티오크란 단어도 나오고요.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쪽이구나. 그러니까 1096년부터 있었던 그 1차 십자군 전쟁. 아까 뭐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왕국 세우면서 전쟁이 끝이 나잖아. 1099. 그치? 자,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우리가 제4차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 점선은 베네치아 상인이 개입했으니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어디?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하면서 라틴 제국 수립된다. 1204년. 계속 배웠잖아. 그치? 자, 그렇게 여러분 복습하고 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 자, 11번 가시게 되면 시기사회가 나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 위에서 리키니우스하고요. 섹스티우스 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리키니우스 법 해가지고 기원전 4세기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쵸? 집정관 중에서, 그치? 한 명은 뭐야? 평민 출신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 그쵸? 아하, 로마 얘기네. 그 다음에 나를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자, 쭉 하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들었다. 자, 원로원이요. 옥타비아누스한테. 그치? 이런 존엄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 기억하시죠? 그치? 자, 이런 사건이 왜 갔던 거냐? 요 앞에 사건 쭉 있다가 중간에 이게 있었어요. 삼두 정치. 눈을 가리니까 조금 무섭네. 지워드릴게. 그치? 더 무섭나? 더 무섭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C죠. 카이사르 나오고 있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제1차 삼두정치야. 세 명의 우두머리.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2차 삼두정치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손잡고 누구랑 싸워요? 자, 악티움 회전 했던 거 기억나? BC 31. 기원전 1세기에 싸웁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막 싸우다가 결국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존엄한 자다! 원로원한테 아우구스투 칭호를 받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흐름 봐주시게 되면 그냥 스토리텔링상 뭐야? 정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도편 추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아하, 고대 그리스, 아테네. 클레이스테네스. 기원전 6세기 가시면 돼요. 자, 델로스 동맹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BC 5세기의 경에 계속 그리스를 누가 쳐들어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계속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델로스 섬에다가 금고를 막 모아가지고 돈 모으잖아요. 그치?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너네 만약에 참전 못하겠으면 돈만 보내, 지원해 라고 했던 거.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결성된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르댕 조약이 나왔어요. 자, 베르댕 조약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루스 대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항상 위대한 사람이 죽고 나면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요. 여기도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43년. 자,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돼요? 그쵸?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분열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4세기.
자,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아타나시우스 인정받았다, 아리우스 이단화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오답률문항 1이 나왔어. 그치? 자, 보시게 되면 항쟁 얘기가 나왔거든, 얘들아. 이게 약간 반전시켜서 조금 무섭게 보일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약간 가독성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보다 보면 이 우표는 영국의 지배에 저항했다라고 하는데, 그치? 영국이 당시 제국주의 엄청나게 많은 땅을 먹었단 말이야. 그럼 그 먹힘을 당했던 국가 중에 하나겠지. 자, 근데 대놓고 나왔네? 인도래요. 그치? 자, 근데 인도 하면서 뒤에 동인도 회사의 용병이었던 그는 탄약통에 발려져 있던 기름에 대해서 항의했다가 처형당했다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맞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쵸? 왜? 이들은 종교가 있는데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인 거잖아. 그럼 뭐 안 먹어요? 소 안 먹어. 돼지 안 먹어. 근데 이 탄약통에 소하고 돼지 기름으로 발라져 있대요. 그쵸? 그럼 영국이 우리를 존중 안 해준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자, 그때 우리 결과 뭐라고 배웠어, 얘들아? 그치?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가 폐위당하게 되고 이 사람은 미얀마로 망명을 가게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또 두 번째 결과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세포의 항쟁을 하게 되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동인도 회사가 제대로 못하네. 없애버려. 자, 그리고 얘네가 했던 것들 이제 누가?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었다고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이걸 지배할게.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된 거고 여왕이 직접 인도 제국을 겸임하면서 내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정답 4번이었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헷갈렸었나 봐. 자, 1번 보게 되면 롤러법 폐지 요구했다. 간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 나와야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자, 플라시 전투하게 되면 1757년이고요. 자, 이거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이기고 프랑스 아웃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인도 독립 동맹하게 되면 이거는 네로하고 키워드가 연결돼야 돼요. 이거랑 상관없어. 그 다음에 스와라지, 스와데시 하게 되면 그치? 자, 이게 뭐예요? 반영운동이야. 영국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랑 막 짬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이건 우리가 뭐 배웠냐면 1905년에 벵골 분할시키겠다. 벵골 분할령을 배웠어요. 자, 종교를 갖고서 벵골 나눈다라고 하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친영파로 길름을 당했었던 인도인조차도 탁 뒤돌아가지고 야, 반영운동, 불매운동하자 라고 했던 거. 그치? 자, 그렇게 하다 보니 1911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벵골 분할령 취소가 되었다라고 배웠죠? 그 과정 속에서 나왔었던 4대 강령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세포의 항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세포의 항쟁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50년을 지나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사건이 있는 거야.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인도 파트 풀고 왔는데 바로 다음 문제 뭐가 나왔어? 그죠? 또 이번엔 중국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제스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우리 계속 했어, 얘들아. 장제스가 감금되었대. 그럼 딱 우리가 배운 사건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시안 사건이에요. 지금은 경제 대공황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독일, 일본 대회 팽창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나치, 히틀러가 나왔고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파시즘이 나왔고요. 자, 일본은 뭐야? 군국주의에서 막 대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얘네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일을 해야 돼. 그쵸? 근데 장제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공 하고 있다니까. 공산주의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쉐랑이 장제스를 시안 방문했을 때 뭐야? 탁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안 사건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장제스가 풀렸어. 난징으로 귀환했어요. 장쉐랑을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처분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합니다. 시안 사건 맞지? 그치?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사건에 관련된 걸로 해서 정답 보게 되면은 그치? 장제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안 사건 때문에 이제 반공하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할 건 항일이야. 그래서 이제 뭐가 됐어요? 국민당, 공산당이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1937년. 왜? 딱 중일전쟁 다시 터졌던 시대인 거잖아. 그치? 자, 오답 볼게요. 무술 정변 나왔어요. 그럼 1898년 당시 때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당시 때 이거 뭐로 갔습니까? 그 앞에 막 양무운동도 했었는데 청일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네. 싹 다 우리가 뭐야? 변법 자강운동하자. 제도랑 법 같은 거 바꿔야 돼.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요것도 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당시 있었던 그치 이 청나라 황제 다 폐위되었던 사건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난징 조약 나왔으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문이 열려버린 거야. 1840년에 영국이 탁 와가지고 그치? 자, 삼강 무역했잖아요. 뭐예요? 마약 갖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뭐야? 임칙서 중심으로 탁 마약을 다 압수해가지고 다 바다에 버려버린 거야. 자,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영국이 쳐들어왔던 거죠. 그 결과가 1842년 난징 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 결과 싹 다 기억하셔야 돼. 홍콩 할양했던 것부터 5개 항구가 개항되었죠. 5개 항구 개항됐던 거 오늘 뭐야? 다시 한번 싹 다 적어보고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공행무역도 폐지되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 나왔죠? 그럼 1958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마오쩌둥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철강. 그치? 막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야? 1966년부터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문화 운동이에요. 그럼 요거는 1910년대에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1915에서 1920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운동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김에 그냥 중국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시안 사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루거우차오 사건 시작으로 중일전쟁 터졌던 거. 중일전쟁 때문에 제2차 국공합작 이루어졌다까지 한 번만 더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14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얘들아. 바로 뭐가 나왔어? 비텐베르크 대학이 나왔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은 맞아, 이제 구교 그 다음에 신교 막 싸우는 거잖아. 그럼 16세기 당시 때 루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교황 레오 10세가 자, 면벌부 헌금 내면은 너의 벌이 면해진다 라고 했던 거. 자, 그거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95개조 반박문을요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탁 붙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1517년.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나머지 오답 볼게. 예수의 설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요건 얘들아 16세기 로율라 나와야 돼요. 로율라. 전혀 달랐고요. 스콜라 철학 나왔어요.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다른 사람이죠. 자, 크리스트교 강요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옆에 있던 칼뱅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콘스탄츠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라고 나오죠? 앞에 교회 대분열 시대가 있었어요. 그쵸? 막 교황이 2명인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콘스탄츠 공의에서 막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이단 규정돼 버리고요. 후스라고 했던 사람은 화형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클리프 이렇게 가시면 될 거야. 알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 자, 15번 가게 되면은 이 혁명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이 혁명 당시 꽁시에르주 딱 봐도 뭐야? 약간 프랑스, 그치? 왜 우리가 약간 꽁꽁 들어가는 거 많이 좀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단두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로베스피에르라고 대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포정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촘촘하게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나왔어? 프랑스 혁명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프랑스 혁명하게 되면 1789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야. 우리는 국입공총통 굉장히 꼼꼼하게 배웠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크게 물어봤어요. 크게. 이 혁명이 일어났던 전개했던 시기에 뭘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혁명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만 보고 가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공포 정치했던 시기지.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앞에 것만. 자, 그러면 국민의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시작이라고 배웠죠? 30분. 너무 차별하는 거야. 1, 2, 30분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 앙시행 레즘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입법의회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가 뭐예요? 혁명 전쟁 시기라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공포정치. 국민공회가 나옵니다. 이때가 누구야? 로베스피에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막 루이 16세 막 단두대에서 막 모형 처형당하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거를 왜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맞추시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되게 엄청 러프하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 보시게 되면은 농노 해방령 나왔거든? 이게 1861이니까 러시아예요. 크림 전쟁에서 졌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르 2세가 우리 왜 졌을까? 그래, 지금 러시아가 너무 개혁을 안 했구나. 농노 해방시키겠다 했던 사건이에요. 러시아, 이건 프랑스.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나왔습니다. 그럼 1832년에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노동자가 이때, 그치? 이런 투표권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인민원장 중심으로 1838, 1848 차티스트 운동 하잖아요. 그럼 요건 영국이니까 될 수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찰스 1세한테 권리청원 제출합니다. 1628년 사건인 거고요. 이건 찰스 1세야. 그럼 뭐야? 영국이야. 얘는 프랑스.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요크타운 나왔어 얘들아. 그럼 1781년이에요. 미국 혁명이야. 미국 독립혁명. 영국으로부터. 그럼 얘는 미국인 거니까 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면 프랑스는 5번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틀린 친구들은 아마 개념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거나 여기가 조금 갑자기 너무 오랜만이어서 다른 거 한번 공부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 여기 혁명 훨씬 더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셔야 돼. 알겠지? 자, 아직 남았으니까 시간 한 달 동안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 하니까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야. 그럼 프랑스잖아. 근데 프랑스를 물리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빌헬름 1세가 나왔다. 그럼 독일이잖아. 근데 황제 폐하 빌헬름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뭐라고요? 하나의 독일이 탄생했다야. 자,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그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그치? 독일이 이기면서 프랑스 굴욕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이 열렸다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프랑스는 이거를 막 마음속에 깊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겠지. 그치? 자, 그 스토리야.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탄생했던 게 1871년으로 배웠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정답 한번 우리 오답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빈 회의가 개최되었다. 야, 프랑스에서 있었던 나폴레옹 혁명 기운을 막아. 복고주의, 정통주의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1814, 1815까지거든요. 근데 개최했다니까 1814만 적어주시면 돼. 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하면 1825년이고요. 자, 이거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지. 자, 프랑스에서 2월 혁명 나왔어요. 그러면 1848년이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 독일하고 이탈리아 왕국, 이게 바로 통일해서 같이 나왔던 폴더기 때문에 그치? 같은 챕터 소리가 배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더라도 여기 아니면 여기 앞뒤로 가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탈리아 왕국 수립은 186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서 공부했잖아. 이 독일 얘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국 동맹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삼국 동맹, 삼국 협상 배웠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바로 우리 1882. 쌤이랑 계속 강조했어요. 그죠? 키워드, 마스터키 계속했던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871인 거니까 숫자는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 사라예보 사건 하게 되면은 요것 때문에 1차 대전이 빵 터지게 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고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헷갈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나 여기로 갔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어 단어장 계속 갖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치? 쌤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수시로 영단어장 공부하더라.
그거만큼 연표를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한 번씩만 봐주세요. 그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민족운동. 자,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부흥의 길이 열렸다. 자, 이는 만주 오랑캐가 반드시 멸망할 징조이다 라고 해서 뭔가 약간 만주족을 디스하고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게 느껴지시죠? 자, 황상제께서 자, 은혜를 베풀어 천왕, 하늘천자예요. 하늘왕 누구? 홍수전한테 명했다 라고 나왔지? 그럼 대놓고 뭐야 이거? 아유, 하나밖에 없다. 태평천국운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홍수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싹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내용 배웠을 때 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네가 이거 중심을 하면서 증국번 같은 그치 한인 관료층에 의해서 결국 저지당했었다. 내용까지 한 번 더 보시면 돼.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보시게 되면 군벌 타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죠? 제스, 북벌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1926년, 1928년. 자, 베이징 점령하면서 끝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체 서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중국의 몸체자에다가 서양의 것을 갖고자 라고 한 거니까 얘는 양모운동으로 가셔야 돼요. 양모운동. 그러면은 이게 중체 서용이었으니까 태평천국은 뭐로 가셔야 돼요? 멸만흥안으로 가셔야 돼요. 구호입니다. 구호 구분하면서 외우라고 했지. 만주족 멸망하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족이요. 풍하라 라고 했던 거. 풍하라 라고 했던 거. 그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럼 다 키가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신축조약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이거는 의화단 운동 가셔야 돼요. 자, 의화단 운동하면 1899라고 했고요. 자, 언제? 1901년에 신축조약이 체결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청멸량이다 라고 해서 자, 청나라 왕조 도와가지고 멸량,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라고 하는 그게 나오셔야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창 신군봉기 나왔죠? 그럼 1911년 자, 신해혁명 나오는 거고요. 1912년에 중화민국공화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중국 역사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끝에 거. 여기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레닌이 죽었다. 레닌 사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러시아 혁명 우리가 1917년 배웠거든? 이렇게 2월 혁명, 10월 혁명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그 안에서 밑에 부분에서 뭐 배웠었어? 맞아. 레닌 나오게 되면서 소련이 등장했던 거. 그치? 배웠었죠? 레닌 배우고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뭐 배웠어요? 스탈린 배웠잖아요. 이제 자, 보게 되면서 스탈린 나오면서 쓱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뭔가 약간 권력을 남용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막 독재한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잖아. 반대한 사람들 싹 다 잡아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28년부터 시행했다. 이렇게 갔단 말이야. 정답 4번밖에 없지. 그치? 자, 오답 빠르게 볼게요. 3월 혁명을 주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여기 위에 폴더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약간 노동자라든지 병사, 소비에트가 나와야 돼. 그쵸? 자,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가 나올 거야. 그러면 고르바초프 가셔야죠. 그죠? 자, 개혁 개방 정책이야. 자, 그리고 이제 CIS가 결성되었다라고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옐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옐친 중심으로 CIS가 결성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성립. 이게 누구야? 이게 레닌이 했던 거예요. 그죠? 레닌. 밑에 여기 폴더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1922년 소련 등장이야. 근데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는 레닌 사후라고 얘기했으니까 될 수가 없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자,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 지금쯤 하나 나왔어야 되는 게 뭐야? 1차 대전 아니면 2차 대전이란 말이야. 그렇죠? 1, 2, 3번 나왔는데 굳이 이게 지금 시기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내용만 딱 지금 뽑아내셔도 돼요. 자, 노르만디 상륙작전하면서 파리를 해방시켰다. 누구로부터? 독일로부터. 이거 바로 우리가 1944년 배웠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2차 대전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봐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이 자,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이 열렸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개가 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있었던 게 있고요. 도쿄에서 있었던 극동국제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뉘른베르크는 1945년부터 열렸지만 도쿄 재판은 1946년부터라는 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2차 대전 결과야. 그죠? 그럼 공부 삼아서 가볍게 보게 되면은 1번에서 시칠리아 전투 나오게 되거든. 그럼 2차 대전 당시 때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맞아. 미국하고 영국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를 잠깐 탁 정복했던, 그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3년,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독일로 진격한 연합군이 라이프치히를 함락했다. 특히 이제 미군들이 여기 잠깐 탁 함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1945년이야. 그래서 43, 44, 45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헷갈리게끔 만드는 장치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나왔으니까 2차 대전 가셔야지. 그죠?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2차 대전 안에 뭐가 들어가요? 태평양 전쟁도 들어간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답 볼게.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윌슨 대통령이 말했던 거에서 그치? 14개조 원칙 기억하시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1920년에 LN,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나와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메테르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폭고주의, 정통주의 했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면 1848년 2월 혁명이 터지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서 오스트리아는 3월 혁명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혁명 한번 맛보니까 뭐야? 내가 일탈하고 나니까 다시 옛날 거 못 돌아가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메테르니 물러나라.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쌤이 항상 얘기해. 베를린 시리즈 정리하셔야 돼요. 베를린 장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베를린 아니면은 고개 봉쇄했던 거 있죠. 고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1989년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독일이 통일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닉슨 독트린 나오기 시작합니다. 냉전 콜드워였어요. 그러다가 1969년에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데탕트 얼음이 녹기 시작해.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마오쩌둥을 만나요. 그래서 핑퐁 외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얼음이 녹았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의 기류가 바뀌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가볼게. 자, 요게 여러분 약간 좀 신박했을 거예요. 딱 봐도 근데 우리 이미 지동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생긴 게 인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미 인도인 거 알고 있고 쌤이랑 이렇게 인더스강 있고 이 위쪽에 우리 파키스탄이다. 공부했었거든. 그리고 여기가 네팔이 이쪽에 있다. 밑에 막 스리랑카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만약에 모른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니까 가가 나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의 일부를 막아버리는데 자, 그게 바로 1960년에 체결했던 인더스강 조약이라고 있어. 이건 교육과정의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근데 인더스강이 두 국가 사이 가는데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자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이거 가져갈 거야? 그치? 이게 재산인 거잖아.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체결했던 조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요게 인도가 파키스탄 너네 이거 먹지 마. 나 너 기분 나빠. 왜 계속 나 시비 거는 거야? 라고 해서 효력을 중단시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조치가 양국 간에 이걸 나누어 관리하고 자, 가가 물길을 끊지 않기로 약속했었던 인더스강 조약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이 인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자, 근데 뒤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에 지속되어 온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단서 첫 번째는 요거였고 두 번째가 뭐야? 지도 위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두 개를 취합해서 여러분이 그치 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카슈미르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 위에 파키스탄 요거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나뉘었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치? 인도로 탁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카슈미르 분쟁이긴 한데 요거 지금까지도 지금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대요. 가볍게 알았으면 좋겠고 오답 같이 볼게요. 자, 모로코 지배권 하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쪽에 우리 저쪽에 그치? 아프리카 있으면 뭐예요? 이쪽에 있던 거 모로코 배웠잖아. 그치? 자, 요거는 1905, 1911.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그쵸? 꼼꼼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솔트 협정하게 되면 1972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그 다음에 1차 비동맹 회의가 나왔어요. 그럼 쌤이 콜롬보 회의, 반등 회의, 비동맹 회의, 땅땅땅 세 개 구분하는 거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1961년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왔습니다. 그럼 1955년 해가지고요. 맞아. 냉전 체제 있을 때 나토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항했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까지 보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예요? 그 범위가 되게 많았지만 우리가 쌤이 다시 한번 해설 강의하면서 이 내용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그거 한 번씩만 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뭐예요? 틀린 친구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아직까지 뭐야?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할 거냐면 내가 뭐예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단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요 시간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거든. 한 달 시간 있습니다. 요 한 달 동안 내가 다시 한번 정주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이 무조건 역사는 뭐야? 개념이야. 지금 문제를 막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게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는 거 Q&A 게시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건강 잘 챙기면서 쌤이랑 다음 강의 혹은 다음 해설 강의 뭐예요? 수능이에요. 그쵸? 수능 해설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